안녕하세요. 오덕후입니다. 오늘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회의 이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3달러까지 찍었네요. 애프터장까지 해서 3달러까지 찍었고, 지금 금리가 금년에 3번 인하한다라는 거의 확정적인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쭉 올라간 것 같고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몇 번 안 남은 FOMC 회의에서 3번 정도 인하를 할 거라고 거의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왠지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년 전 차트 보면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 듣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초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상승 초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도 같이 환호하면서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주식들이 쭉 많이 올라갔어요. 오픈도어도 그렇지만 S&P 500, 나스닥 다 같이 올라갔고 대부분의 그래프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서 한번 이렇게 봐봤고요. 오늘은 일단은 큰 뉴스는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되고 0.75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그냥 금리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 수치가 한 달 동안 740개인데 이게 한 주가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2월달 데이터인데 740개 정도 팔았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요 데이터 이 세 개만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이제 전년 대비 73%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보다도 일단은 아무래도 판매 추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고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익인데 이게 전년 대비 1192%가 상승을 했어요. 이 수치를 그냥 대비를 해보면 작년에 뭐 요때 기준이겠죠. 1월에서 2월 사이 요때 기준인데 전년 대비 73%나 못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 이익이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잘 안 팔릴 때는 얘네들이 마진을 좀 높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잘 팔릴 때는 더 잘 팔리기 위해서 마진을 좀 낮추는 것 같고요. 그런 유동성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약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락하는 시장이긴 하잖아요. 지금이 뭐 상승장이라고 보긴 힘든 부동산 쪽인데 그 하락장이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하락장에도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집 자체는 2200채가 되질 않아서 손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금리가 막 그렇게 높지 않고 정상적인 하락장이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걸 버틸 수 있는 그런 뭔가가
기업에서 버틸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영 자체를 나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만 아니면 고금리 때문에 지금 너무 두들겨 맞았는데 이 고금리가 아니고 그냥 중립금리에서 조금 더 높거나 하면은 이게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서 마진도 어느 정도는 챙겨가면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어, 오긴 올 것 같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금리가 떨어지는 걸 예상해 봤을 때는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쯤에는 분명히 올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 상승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픈도어 투자한다고 좀 미리 들어간 케이스긴 한데 많이 미리 들어가기도 했고 아예 저보다 더 전에 투자하신 분들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100%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재작년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시장의 순리에 맞춰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것 같은데 기업의 믿음이 약간 흔들린다고 했었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면밀히 보고 있다 보면 운영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캐릴러가 지금 상승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되게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장 사이클을 만나는 순간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야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도 꾸준히 할 것 같고 광고에 더불어 이제 낮은 금리 그 다음에 낮은 스프레드 그래서 거래량을 좀 유발하면서 전환율을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희 구독자님이 어젠가 물어봤는데 왜 오픈도어에 투자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초보자라서 이게 어떤 기업이 올라갈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주식시장에 되게 오래 있으신 분들도 못 맞히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뭐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확 올라갈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거를 저는 예언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픈도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 오픈도어가 투자를 한 이유 중에 가장 근거 있는 얘기는 굳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자면 이제 오픈도어 그리고 오픈도어에 투자한 이유는 일단은 초보자가 판단하기 편하게 초보자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얘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니까 부동산하고 뭔가 관련이 있어서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24년쯤에 손익분기점을 원래는 달성한다고 예언 같은 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달성을 한다면 주가 상승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투자했을 당시가 2003년도 한 1월에서 2월 사이였는데, 이때가 나스닥 바닥이었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 바닥을 몰랐기 때문에 1불대에서 못 샀거든요, 저는. 그리고 파산 위험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 파산한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아다가지고 이 초보자들은 불안하잖아요. 내 돈 날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시그널이 없어지고 나서 진입을 했고, 이 당시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뒤로 미루어진 것 같고, 요거는 25년쯤에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순리인데, 금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를 낮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거래량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거래량이 맞춰서 이제 전환율이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했고, 마케팅을 더 많이,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비중도 많이 실었고, CEO가 2022년도 12월에 교체가 됐잖아요. 이 교체가 되면서 정확하게 이런 방향성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을 때는. 그래서 중간중간 1년 동안 1년 이상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 사이클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게 이제 2023년도에 될 줄 알았는데 24년도에 이제 실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지금 이게 2003년도 12월쯤에 발동이 됐고요. 스프레드가 낮은 거는, 금리는 24년도 6월에서 7월쯤에 발동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제 거래량이 슬슬 올라가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인수량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전환율이 나중에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매출이 증가하겠죠. 마케팅은 2023년도 12월부터 진행을 했고, 이거는 언제 달성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한 25년 후반에서 뭐 2006년도쯤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큰 그림은 초보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이거 그냥 한 기업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간 거죠. 다른 기업의 사이클을 이해한다기보단 이 기업의 사이클을 이해한 거죠. 그러고 보면은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간 상황이잖아요. 주가 그래프만 봐도 여기서
매수 심리가 제일 아래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남들 공포에 사라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인가 싶어서 많이 들어갔죠, 여기에. 그럼 이제 사람이 이 다음 그림이 누가 봐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주가 변동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림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는 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그 재료들이 금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스프레드라고 그랬고,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자동 요거가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초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림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남들 안 살 때 사야지. 한 주를 3,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중간하게 한 8불? 8불 너무 많이 갔네. 한 지금처럼 상승을 했다. 그럼 4불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배를 더 살 수 있어요. 두 배를. 어차피 올라갈 건데 두 배를 더 많이 사면은 팔 때 두 배의 차익을 더 남길 수 있잖아요.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좀 빨리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유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런 순리에 맞춰서 매출이 분명히 증가하면 매출은 곧 주가 상승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너무 간단하지 않나. 초보자가 이런 큰 돈을 넣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근거가 필요했었어요. 다른 기업은 공부를 안 했고 이 기업의 사이클만 이해를 한 거죠. 그렇게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X 의견 뭐 별거 없는데 몇 장 퍼왔어요. 얘가 저번에 보여줬던 게 수치가 많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5.75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모기지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기지 금리. 모기지 30년 픽스 고정 모기지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5.75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웰스파고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냥 재미삼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모기지 금리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추세, 요거만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요거만 보여드리는 거고, 쭉 웰스파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쭉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6.85, 여기가 1분기잖아요. 2024년도 1분기에 6.85를 찍고 점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 다음 연도 쭉 떨어서 5.75까지. 모기지 금리가 30년 고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30년은 아니지, 그냥 모기지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모기지율을 얘기하는 거고, 30년 고정 픽은 더 싸네요. 더 싸네요. 이 30년 고정 픽이 싸단 얘기는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출의 비중이 높은 분들은 옮기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도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사를 가죠. 자기가 일 때문에라도 이사를 간다거나 가족 때문에라도 이사를 가고 뭐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사하는 이유가 다 각자에 맞춰서 이사를 하지 않을까. 그 시기가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내년 초반, 네, 이때부터 많이 이사를 할 것 같아요. 봄 시즌에 내년 1월 1분기, 2분기 요 시점에 좀 많이 이사를 할 것 같다. 알고 계시고, 요거는 좀 특이한 자료라서 좀 보았는데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시작해도 뭐 제로 금리라고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왔는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에서 보면 꼭 일본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꼭 침체기가 따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닷컴 버블이고 요거는 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거고 요건 또 코로나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2022년이 침체기라고 생각했는데 확정을 짓질 않잖아요. 이미 저는 지나간 것 같은데 침체기가 앞으로 올 거다 이제 올렸으니까 2025년이나 26년쯤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근데 침체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오면은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해요. 오늘 FOMC 그 내용이고 경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합니다. 이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다른 의견인데 오픈도어 금리 인하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구조 조정으로 큰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호재를 만났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거 점도표고요. 업스타트, 소파이, 오픈도어 요세 기업이 제일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4.75 요쯤에서 점도표가 제일 많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요번 연도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여기 3점 후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3점 초반 내후년에는 더 좋아진다. 뭐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인데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인플레이션 진행이 역전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이거는 금리는 최고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악화로 인해 대응이 필요할 수도. 지금 근본적인 이유는 이걸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살짝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단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0.75 낮출 걸 예상하고 있죠.
파월 연설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빨간색 보여드렸잖아요. 야, 이거는 다 푸릇푸릇하네요. 네. 여기 심리상 아주 좋은 장이죠. 예.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이유가 1도 없는 그래프이긴 하죠. 보면은 또 다른 의견인데, 오픈도어의 공매도자들은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손실과 실수로 인해 그들은 심하게 공매도하고 있으며 캐리일러의 재무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있다. 얘가 얼마나 이 재무적으로 수치를 되게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지금 엄청나게 복구를 했어요. 저도 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리더십 아래 회복력이 뛰어난 오픈도어는 공매도에 의한 파산 요청이 폭풍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일단 회복을 되게 빨리 하고 있어요. 1년 이상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아저씨 많이 봤죠? 이거 도배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배 수익에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저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나 봐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을 동요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와 수수료 구조 조정을 큰 승자가 될 수 있다. 얘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 부동산 수수료 그것 때문에 일단 어쨌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이제 이번 연도엔 거의 확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네, 좋은 분위기인데요. 또 다른 거 제가 하나 퍼왔는데 이거 보면은 소파이 오늘 1일 차트인데 1분 단위로 찍어 놓은 거예요. 금리 연설 이후로 쫙 나온 건데 이 소파이가 있고 오픈도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업스타트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금리랑 연관이 있는 관련주들인데 그래프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좀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생각보다 빠르게 급등을 했고 똑같이 이 시점에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업스타트도 소파이도 이 시점에 같이 펌핑이 된 느낌이고 당분간 이 세 업체의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저는 한 가지에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30, 30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올라가면 똑같이 금액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어느 게 더 많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떨어질 때 보면은 이게 만약에 세 가지 종목 예를 들었을 때 이 세 가지 종목을 예를 들었을 때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잖아요. 물을 탈 수가 없어요. 어디다 물을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종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택장애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게 뭐냐면 공매도의 공매도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캐치해 봤는데 이 기본적인 공매도의 의미는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미리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방에 배팅한 숏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죠. 그러면 떨어지면 싼 값에 사가지고 다시 되갚으면 되는 그렇게 숏에 쳐가지고 차익금을 먹는 방식이고요. 그게 대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면 뭐 금액 단위는 똑같겠죠. 근데 이제 워낙 팔다 보면은 시장 심리가
파는 쪽으로 이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공매도가 제가 봤을 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주가가 갑자기 거품에 의해서 막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눌러주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고, 이게 막상 올라갈 때 이제 펌핑 효과라 그래서 숏 커버링이, 숏 스퀴즈가 발생되죠. 네. 숏 스퀴즈가 발생이 되면서 이 미리 팔았던 이 주식들을 사들이는데 엄청난 주가 펌핑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기업과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기사 보면 공매도가 최고 수치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오픈도어가 사상 최고치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 공매도 애들이 나중에 돼서 비싼 가격에 다시 사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공매도한 물량을. 그러면 뭐 한 20만 올라갈 거를 한 40, 5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오픈도어가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거다라고 배팅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의견에 따라 뭐 같이 숏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장에 알아보니까 뭐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나오긴 하네요. 정확하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한 건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뭐 개인이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개인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는 그냥 주식시장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쁜 게 아니다. 왜곡이 생기지만 뭐 실적이 좋은데 이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낮다라고 하면 더 담으면 되잖아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담아두는 건데, 이게 뭐 긴 세월로 봤을 때는 공매도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뭐 좋은 효과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제 오픈도어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이거를 언제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공매도 만기일에 맞춰서 아마 다시 사들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 그게 펌핑이 올지 모르겠죠. 오늘은 요런 얘기로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건 오픈도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완벽하게 주식에 대해서 뭐 그쪽에 종사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상승 요인을 굳이 찾자면 그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그거에 의해서 투자를 한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비슷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에 그냥 이득을 보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어떻게 기업이 흘러가는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일도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